7등급이었는데 네. 한 달 만에 영어 공부를 해서 독학사를 붙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놀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효쌤입니다. 일반 편입으로 인서울에 성공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수능 영어 7등급 이하의 노베이스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실 텐데요. 오늘의 편입 멘토는 학자문행제로 인서울 일반 편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수능 영어 7등급에 학자문행제 병행까지 그리고 편입 영어 공부까지 성공하신 분인데요.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일반 편입을 합격하게 된 18학번 서재원입니다. 네, 수능 영어 7등급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토익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던 완전 노베이스라고 들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이제 편입을 또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이게 전적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좀 많이 약간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제 제가 영화 전공이었어요. 영화 전공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뭔가를 해보니까 하나도 맞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을 설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편입을 해봐가지고 한번 뭔가 새롭게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좀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방법은 현강이랑 실강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현강을 듣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인강 특성상 약간 좀 뭔가 루즈해지는 느낌이 클 것 같아서 일부러 학원 와서 듣는 강의를 저는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학원을 선택했던 기준은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았었고 층수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습실이 모자르지 않다는 점도 가장 좋았습니다. 원래 편입학원은 자습실이 좀 중요한가 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 뭐 카페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많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편입학원은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바로 학원에 왔기 때문에 4월 말부터 다니게 돼서 1월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4월 말이면은 그렇게 막 일찍 시작한 거는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왜냐면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기초 단어를 좀 떼라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노베이스인 상태이신데 기초 단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단어에 확보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6시간씩 무조건 단어를 봤었고 단어를 외울 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약간 의무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못 보면은 떨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단어 외우는 데는 도가 틀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4월부터 딱 영어를 시작했고 그 전에 군대 있을 때는 영어 공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놀았습니다. 네, 놀다가 바로 이제 현실을 알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저는 약간 그 위감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휘 외우실 때 좀 팁 같은 거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편입 어휘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저는 그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그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한 번 더 걸으면서 외우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나중 가면은 내가 외웠던 단어가 이미지로 이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렇게 한번 외우니까 저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어휘를 구글에 쳐서 네. 나오는 사진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단어를 그대로 한국어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미지로 한 번 더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하기에는 좀 많으니까 좀 유독 안 외워지는 단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하라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외워지지 않는 것들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공부할 때. 그러면 학점은행제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강도 하고 학점은행제도 하고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전이나 오후 때는 학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오후에는 자습하고 이제 야간에는 약간 하극점은행제 강의 듣고 약간 좀 자격증 준비 같은 것도 야간에 저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밤 같은 시간대예요. 특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 시간에 한 2분의 1 정도로 확보할 정도로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거에
좀 많이 합격에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저한테. 자격증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독학사 2단계 2과목이랑 그리고 테셋 1과목 준비했습니다. 독학사는 어떤 과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문법이랑 그리고 그 중급영어 2과목 준비를 했었고, 사실 이게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문법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크게 준비할 것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학사 2단계가 제가 알기로 5월쯤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영어 공부를 4월에 시작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7등급이었는데 아, 네네. 한 달 만에 영어 공부를 해서 독학사를 붙으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기초 단계 문법을 물어봤던 거고, 중급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보다도 약간 좀 쉬운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그럼 테셋은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테셋 얼마나... 같은 경우에는, 그쵸. 테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3시간씩 잡고 하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기출문제 푸셨어요? 네, 기출문제만 계속 풀고, 그렇게 유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만 많이 풀면은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머리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하루 스케줄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학원에 무조건 6시 반까지 새벽? 왔습니다. 네, 6시 반까지. 집이 가까웠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무조건 새벽에 왔었고, 집에 가는 거는 11시에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자마자 단어 외우고 수업 듣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자습 마무리 한 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학은제 강의 듣거나 아니면 자격증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루틴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매일마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그 6시 네. 반까지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6시 반까지 오고, 일요일 하루는 약간 좀 쉬는 시간으로 가져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좀 쉬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좀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제가 자퇴를 했잖아요. 자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자퇴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학적이란 게 없잖아요. 그쵸? 학적이란 게 없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저는 이게 약간 긍정적인 압박감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학원에 안 나오면은 돌아갈 데가 없다. 내 이제 20대는 망했다, 떨어지면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우, 자다가도 무조건 일어나서 학원 나와야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어쩌면 편입은 좀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네. 말이 많은데 네.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약간 학교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CC도 해보고 싶었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고,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저를 잡아주는 큰 계기가 됐었고, 또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와, 나 합격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저는 가장 컸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휴식도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지키셨나요?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했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약간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제가 공부했을 때 그 마블의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봐야 되니까 일요일 날, 그래서 공부를 쭉 하고 무조건 봐야겠다 해서 일요일 날 하루 정도는 좀 그렇게 영화도 보면서 쉬고,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학교는 어디 넣으셨어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국대부터 경기대학교까지 한 15개 정도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서 한 6개 정도, 7개 정도를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편입인데? 네, 이게 막상 쳐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와. 내가 넣은 학교에서는 나는 무조건 붙는다. 예비로라도 무조건 붙는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시험장 가서도 약간 이 중에서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기출문제를 얼마나 맞냐 틀리냐 그거보다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신감이 있냐 없냐로 저는 핫불이 갈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점수에 갈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봤던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제가 봤는데 작년도 기출이 40점이었어요. 전년도 기출이 합격권에는 턱도 없는 거죠. 그쵸? 턱도 없는 건 일반 편입 기준 턱도 없는 점수인데 붙었잖아요. 그쵸? 작년도를 봤는데 40점, 50점이 나왔는데 딱 붙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개의치 마시고 중요한 거는 자신감, 공부에 매일하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좀 후기글을 읽었어요. 편입 후기글을. 근데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시험 전일, 당일 이렇게 좀 주의할 점을 되게 확실하게 짚어주셨더라고요. 생각하셨을 때 시험 전일, 당일에 좀 중요하다. 꼭 지켜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놀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내일 시험이니까 놀러 가야지, 좀 멘탈 관리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놀면 안 되고요. 전날에는 기출문제를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전날에 풀면은 잘 봤든 못 봤든 잘 보면 자만감이 생기고 못 보면은 멘탈이 나가는 거죠. 내가 이 학교를 전날에 봤는데 30점이야. 그러면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출문제는 풀지 마시고 한 달 전에 끝내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단어 많이 보시고 내가 모자랐던 것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하는 시간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면 시험 당일엔? 시험 당일에는 이제 무조건 기상시간 잘 지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수험표, 신분증. 제가 시험 볼 때 신분증 안 가져와가지고 나갔다 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봐도 문제인 거죠. 이전에 이미 너무 멘탈도 날라가고. 네, 그렇죠. 시험분증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 무조건 챙기시고 컴스 안 가져오신 분들도 뭐 학교에서 나눠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멘탈이 일단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귀마개를 안 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귀마개요? 네, 일반적으로 귀마개들만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데 귀마개를 이제 착용 못하게 하고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기출 풀 때는 귀마개 빼고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에어팟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렇죠. 숨길까봐 그런 거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성적들이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정말 많이 안 오를 건데 이제 제가 올랐던 거는 10월부터 올랐어요. 10월 달부터 올랐는데 그때까지 버티는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버티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게임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성적이 진짜 안 오르고 했던 게 9월 달까지 정말 안 올랐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를까 이런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게 딱 버티고 그 순간을 넘어가니까 성적이 확 오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로 포기만 안 하시면 다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거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영어 7등급에서 지금은 인서울 영어 영문학과 학생으로 거듭난 일반 편입 합격생의 스토리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